오늘은 관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하는데요. 왜 어떤 남자는 정말 사랑하는 여잔데도 힘든 현실 앞에서 너를 위해서라면서 관계를 포기하고 또 다른 남자는 똑같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녀를 붙잡고 일어서는 걸까요? 저희가 오늘 깊이 파고들 자료는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로 이 현상을 분석한 글입니다. 이게 뭐랄까, 사랑이라는 감정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남자의 본능, 또 무의식적인 계산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선택의 심리적 배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먼저 이별을 선택하는 남자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료를 보면 이 남자의 사랑이 거짓은 아니라고 하던데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왜 떠나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비참함입니다. 비참하며? 네. 이 분석에 따르면 남자에겐 내 여자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아주 뿌리 깊은, 뭐랄까, 원시적인 본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직이나 사업 실패 같은 걸로 현실적인 능력이 바닥나버리면 이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를 볼 때마다 그 애틋한 감정보다 자신의 무력함이나 자격감을 먼저 느끼게 된다는 거군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마치 자신의 실패를 확인시키는 거울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클수록 그 거울은 더 선명해지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은 더 초라하게 느껴지겠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여자가 난 돈 없어도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위로하는 말의 효과입니다. 보통은 그게 엄청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심이 담긴 위로니까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건 순수한 사랑의 표현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자의 의도는 물론 순수한 위로고 사랑의 표현이죠. 하지만 이 분석은 남자의 무의식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그 위로가 남자에게는 그래, 너 지금 무능력하지? 하지만 괜찮아, 내가 이해해줄게 라는 일종의 확인사살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나의 무능함에 대한 동정 혹은 나의 실패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으로 해석된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선의가 그렇게 왜곡돼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니 결국 모든 게 자존감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무능력한 자신을 마주하는 고통, 그리고 그녀의 위로조차 비수처럼 느껴지는 상황, 이 모든 게 남자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겁니다. 결국 남자는 더 이상 썩어 들어가는 자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이별이라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거죠.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나의 무너지는 자존감을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자기 보호 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 번째 남자의 심리가 이해는 되면서도 참 안타깝네요. 결국 자기 자존감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걸 놓치는 거니까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도 오히려 관계에 더 집착하고 그걸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면에서 다른 계산을 하고 있겠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권력 설계 이론의 관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분석에 따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자를 포기하지 않는 남자는 그녀가 자신의 성공을 위한 필수 연료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감성적인 사랑을 넘어선 아주 본능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분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앞날이 캄캄할 때 유일하게 자신을 왕처럼 대접해주고 그 가치를 믿어주는 여자가 바로 그 연료라는 거죠. 그녀의 믿음과 지지는 단순한 감정적 위로를 넘어서는 거예요. 현실의 지옥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정신을 지탱해주는 강력한 서포터, 일종의 심리적 에너지원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에겐 여자의 존재가 실패의 거울이었는데 두 번째 남자에겐 성공의 동력원이 되는 거군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자인데도 남자의 내면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완전 180도 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분석은 이 두 번째 남자의 머릿속 계산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여자랑 헤어지고 혼자 싸우는 것보다 그녀의 정서적 지지를 등에 업고 싸우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 아, 그런 계산이요? 네, 이 남자에게 그녀를 놓는다는 건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걸 넘어서 자신의 성공 가능성, 그러니까 미래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너 없이는 내 미래도 없다는 확신이 썼기 때문에 절대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겨요. 그 성공의 연료가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녀는 정말
정말 순수한 믿음만으로 버티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 역시 이 남자의 성공 가능성에 자기 미래를 투자하는 뭐랄까 일종의 무의식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분석이 주로 남성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한데요. 여성의 선택 역시 단순한 희생이나 헌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암시를 합니다. 그녀 역시 무의식적으로 이 남자의 잠재력을 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적 베팅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의식적인 계산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직관에 더 가까울 겁니다. 이 자료가 이런 분석에 그치지 않고 각 상황에 처한 남녀에게 아주 직설적인 조언까지 던지고 있더라고요. 먼저 남자를 향한 조언부터 살펴볼까요? 꽤나 단호하던데요. 남자에겐 배려라는 핑계로 도망치지 말아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내가 너무 부족해서 너를 힘들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말로 이별을 포장하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분석은 그게 결국 자신의 비참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기심일 수 있다고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가장 비참할 때 곁을 지키는 여자는 인생에서 다시 만나기 힘든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죠. 모두가 떠날 때 남아있는 사람의 가치는 상상 이상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끄럽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녀를 놓을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성공해서 그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믿음에 대한 유일하고 진정한 보답이라는 거죠. 여자에게 주는 조언은 더 구체적이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건 많은 분들이 선의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일 것 같아요. 네, 이 분석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남자를 절대 동정하거나 불안감을 표출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동정이요? 네, 우린 보통 힘든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어떻게 괜찮아 라며 걱정하는 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분석에 따르면 남자는 동정을 받는 순간부터 아주 빠르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동정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 걸까요? 위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의 자존심 그리고 보호자로서의 본능을 정면으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동정은 관계의 위계를 미묘하게 바꾸거든요. 위로하는 강자와 위로받는 약자, 동정의 대상이 되는 순간 자신이 돌봄이 필요한 약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아내가 우린 괜찮아, 내가 더 벌면 되지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고요. 와... 그건 격려가 아니라 자기의 무능함을 확인받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화를 들으니까 훨씬 와닿네요. 그럼 여자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건 왜 위험한가요? 함께 걱정해주는 것도 힘이 될 수 있지 않나요? 함께 걱정하는 것과 불안을 전염시키는 건 다릅니다. 여자의 불안감은 남자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크거든요. 혹시 이 사람이 이대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여자의 불안이 남자에게는 이 사람마저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최후의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느낌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동정이나 섣부른 위로 대신 뭘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봐야 하나요? 분석이 제시하는 해답은 차갑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갑게라는 부사가 아주 중요해요. 감정에 휩쓸려서 눈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 그의 본질에 대한 믿음을 툭 던져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일까요? 예를 들면 그가 괴로워할 때 옆에서 조용히 있다가 난 너 믿어. 넌 원래 이런 일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잖아. 반드시 해낼 거야. 이렇게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남자에게는 그 어떤 눈물의 위로보다 강력한 응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나는 너라는 사람의 본질과 잠재력을 믿는다는 아주 구체적인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그의 비참한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의 변치 않는 본질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이런 확신에 찬 말은 남자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 아니야, 나는 이 여자의 믿음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강력한 주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무너지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남자, 그리고 성공의 필수 연료이기에 곁을 지키는 남자. 위기 상황 속 사랑의 이면을 아주 현실적으로 어쩌면 냉정하게 보여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석은 사랑이라는 관계가 순수한 낭만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생존과 성공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특히 이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관점은 심리학의 다른 이론들이랑은 결이 좀 달라요. 가령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떠나는 남자는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 버티는 남자는 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아,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론은 그런 심리적 성향을 넘어서 더 원초적인 생존 계산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네요. 어떤 이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행동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요. 개인적으로는 상대를 향한 지지의 방식에 대한 조언, 그러니까 동정이 아닌 확신을 심어주라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로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잖아요. 위로의 본질을 상황에 대한 동감이 아닌 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재정의한 셈이죠. 상대방을 약자로 보고 감정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잠재력을 가진 강자로 보고 그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방식의 지지. 이것이 위기 상황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줍니다.